안녕하세요.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규 대표 원장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는데요. 특히나 안타까운 순간들이 몇 있습니다. 충치 하나 없는 멀쩡한 치아를 잇몸병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져버릴 정도가 된 환자분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나 되겠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 치료를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잇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입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잇몸병, 즉 치조질환은 단순한 잇몸염증이 아닙니다. 치조질환은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 즉 치조골을 파괴하는 만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치태라는 부드러운 세균막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쌓입니다. 이 치태는 48시간만 지나면 점점 단단해져 치석으로 변하고, 치석은 수백 종의 세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이 세균들은 강력한 독소와 효소를 내뿜으면서 잇몸을 공격하는데요. 우리 몸은 이 세균과 싸우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도 잇몸과 뼈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조질환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잇몸병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피가 조금 나거나 잇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잇몸이 점점 붓고 붓기가 빠지면서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치아를 잡아주던 치조골이 서서히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점점 흔들리는 겁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더 많이 끼면서 염증은 더 심해지고요. 이 상태가 되면 이미 치조골의 30에서 50% 이상이 파괴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과를 먹다가 치아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 치아 상실의 70% 이상이 치조질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미루는 건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조질환 세균과 이들이 내뿜는 염증 유발 물질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2~3배,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치주염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치주염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임산부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잇몸병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양치질할 때 잇몸이 간질간질하거나 입냄새가 평소보다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미 경고 신호가 울린 상태입니다. 반드시 치석 제거와 잇몸 소파술 같은 초기 치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 되거나 방사선 사진에서 치조골이 녹아 있는 것이 보인다면 더 진행된 치조 치료나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에 치료하면 단순 스케일링과 잇몸 약간의 정리만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늦으면 큰 수술과 보철 치료, 심지어 발치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잇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째는 스케일링입니다. 잇몸병 초기, 즉 치은염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인데요.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 부위에 붙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보통 스케일링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잇몸 출혈과 붓기가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둘째, 치근 활액술과 치주 소파술입니다. 잇몸 아래쪽 치근면에 달라붙은 치석과 독성 물질을 긁어내고 매끄럽게 다듬는 치근 할택술과 치주낭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치주 소파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치조 수술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치조골과 치근면을 직접 노출시켜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하면 뼈이식이나 재생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지관리 치료입니다. 모든 치료가 끝난 뒤에도 3 내지 6개월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치주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 사진은 한 분의 사진입니다. 초반에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어금니와 두 번째 어금니 사이에 뿌리 쪽, 즉 잇몸 안쪽에 치석이 존재하는 것이 보입니다. 치근 표면, 치아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칠게 보이죠? 그게 치석입니다. 위에 쪽에 있는 하얗게 된 부분이 치조골인데 치조골이 위로 많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 겉에 있는 치석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잇몸 속에 있는 치석으로 인해서 치조골의 손상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악화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추가로 한 가지 경우 더 보여드릴게요. 조그만 어금니 앞에 쪽에 보시면 잇몸 속에 있는 뿌리 쪽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치석입니다. 육안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 뒤에 있는 치아 신경치료를 하면서 찍었던 조그만 사진에 그 앞에 있는 치아의 치석이 보였던 겁니다. 그 부분의 치석을 제거하고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부위에 돌출되어 있던 부분이 없어졌죠. 치아를 깎는 게 아니고 단순히 치석만 제거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조질환은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죠. 치료로 잇몸이 회복되더라도 치조세균은 다시 치태에 붙어서 증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흡연자, 당뇨병 환자, 고령자, 교정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은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잇몸 질환이 왜 무서운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잇몸 치료는 치아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빨리 치과에서 잇몸 검진 받으시고 평생 치아를 지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기호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